반갑습니다. 날개르기 중2 통합 국어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소설의 실전 작품으로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작품을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궁금이 됐을 시간에 잘 왔네. 그럼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래. 자, 오늘은 김유정의 그 동백꽃이라는 작품을 좀 정리해 볼 건데, 어, 김유정의 동백꽃은 우리가 우선 길이상은 짧은 단편 소설이면서 순수 소설이며 농촌을 배경으로 한 농촌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지. 오, 그렇군요. 전체적인 중심 내용 주제는 사춘기 시골 남녀의 순박한 사랑의 감정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 산골 남녀의 순박한 사랑의 감정이다. 그런 그 말씀이신 거죠? 이 작품 속에 나는 주인공인데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내가 나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어. 지난번에 시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게 바로 1인칭 시점의 소설이군요. 그렇지. 자, 우선은 전체적인 좀 줄거리 내용을 정리해 주고 핵심 정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네. 궁금하. 소설은 몇 단 구성으로 보통 이루어지게 됐지? 5단 구성이잖아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구나.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5단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 먼저 발단 부분에서는 글의 줄거리를 차근차근 단계별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 네. 발단에서는 주인공인 내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가다가 자기 집 수탉이 덩치가 큰 점순이네 수탉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지. 피를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나의 수탉을 보면서 화가 난 나는 이번에도 아마 점순이가 일부러 자기네 집의 큰 수탉과 우리 집의 이 작은 수탉을 싸움을 붙여놓았다. 닭싸움을 붙여놓았다고 생각을 하지. 오, 그렇군요. 다음은요? 다음이 전개 단계인데 전개에서는 나흘 전에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점순이가 가까이 다가와서 굵은 감자, 뜨끈뜨끈한 삶은 굵은 감자 3개를 건넸지만 나는 우리 집을 깔보는 듯한 점순이의 말에 자존심이 상해요. 감자를 전해줄 때 "너 집엔 이거 없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해주게 돼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죠. 나는 소작인의 아들이고 점순이는 마름집 딸이에요. 소작인이라는 건 땅을 빌려붙이는 그런 농민들이라면, 땅이 없어서 땅을 빌려붙이는 농민이라면, 마름은 그 농토를 관리하는 관리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점순이네 집이 조금은 더 계층상 미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너 집엔 이거 없지?"라는 이런 말이 자존심이 상했던 거야. 사실 점순이는 좀 생각해서 저 감자 3개를 쪄서 왔는데 말을 조금 조심해서 했어야 됐는데 말을 좀 너무 퉁명스럽게 "너 집에는 이거 없지?" 이러면서 전해 준 것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지.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나는 점순이 건네주는 감자를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굉장히 넉살 모습과 달리 점순이는 그 거절당한 데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눈물이 고인치 달아나게 되죠. 이걸 본 나는 이유를 모른 채 '아니 저 기집애가 도대체 왜 저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개 단계고요. 위기 단계에서는요. 다음 날부터 점순이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리 집에 암탉을 데리고 뭐 자기네 집 암탉을 우리 집 암탉을 막 배를 때려서 알을 못 낳게 하고 또 자기네 집의 큰 수탉과 우리 집의 수탉을 싸움을 붙이며 약을 올리게 되지. 여기에 화가 난 나는 닭에게 고추장도 먹여 보면서 기운이 좀 더 나게 해 주었지만 사실 점순네 수탉과의 싸움에선 번번이 패하게 되는 거지. 절정 부분에서는 결국 나는 이제 산에 갔다 또 돌아오다가 내가 산에서 돌아오는 길목에서 닭싸움을 붙여 놓은 점순의 모습을 또 보게 되지. 그래서 나는 약이 올라서 화가 나서 열이 받아서 지게 막대기로 점순이네 집 수탉을 때려서 죽여버리게 되죠. 이때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게 일을 벌여 놓고 나니까 이거 점순네 집 수탉이 죽었네. 우리 엄마 아빠는 마름인데
점순네 아빠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엄마 아빠의 땅이 빌려 붙이던 땅을 빼앗기지 않을까 말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게 돼요. 그러자 점순이가 살며시 다가와서 "너 다시는 안 그럴 테냐?" 이제 그러면서 다짐을 받고 오는 날을 달래주면서 절정 부분이 마무리되죠. 그러면서 결말 부분에서는요. 갑자기 점순이가 나의 등을 떠밀면서 나를 안고 동백꽃 사이에서 쓰러져서 둥글둥글 구르게 되고요. 나는 그만 정신이 아찔해짐을 느끼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점순을 찾는 어머니의 소리를 들은 점순이는 산 아래로 도망가고 나는 엉금엉금 기어 산 위쪽으로 달아가면서 이야기는 끝나게 되는 것이지. 이야기 구조는 이렇군요. 제가 이해한 부분은요, 선생님. 그래 한번 말해보렴. 점순이가 나를 좋아한 거 맞죠, 선생님? 그렇지.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감자 3개를 쪄서 나에게 건넸었던 거고, 그것을 거절당하자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서 한편으로는 그 수탉을 닭싸움을 붙여서 나를 약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지. 그런 거군요. 그런데 결국 그래도 나는 점순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야기 속에 참 재미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란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작품을 한번 갈래부터 주제까지 쭉 하나하나 정리해 볼 건데요. 앞에서 갈래는 이미 단편 소설이면서 순수 소설, 농촌 소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성격에서는 농촌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향토적, 시골적인 어떤 분위기가 드러나고요. 중간중간 좀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죠. 해학적인 그런 느낌들 좀 가질 수 있고요. 시점 면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품 속의 서술자인 내가 나와 점순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심리는 잘 전달할 수 있지만 또 상대나 다른 등장인물들의 심리는 전달하는 데 한정이 있죠. 맞아요. 배경은 1930년대 봄을 배경으로 해서 강원도의 어느 시골 마을을 어 공간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고요.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닭싸움과 감자 그리고 이 작품의 제목인 동백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주제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춘기 시골 남녀의 순박한 사랑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작품 속의 좀 특징이라면 비속어를 사용해서 사실감을 주면서 재미를 유발하고 있지. 비속어라고요? 비속어라는 건 욕설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너, 날 때부터 베넷병신이지! 뭐, 이렇게 점순이가 나를 놀리는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점순이 엄마가, 점순아, 인연이 바느질하다 어딜 갔어? 라고 하면서 인연이라는 이런 표현들. 중간중간 이렇게 비속어들이 사용해서 사실감을 주면서 재미를 유발하고 있고요. 작품의 이 특성상 또 향토적인 배경과 소재를 사용해서 전통적이고 토속적 분위기도 서술했다. 그리고 작품 속의 주인공인 나는요, 그 점순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해요. 좀 굉장히 둔하죠. 순박하지만 좀 둔한 서술자를 내세워서 독자들에게 좀 재미를,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 작품은 구성상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닭싸움을 먼저 붙인 부분 내용부터 먼저 나오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나흘 전에 감자 사건을 회상하면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그런 구성이 되죠. 그래서 현재, 과거, 현재의 구성으로 보니까 이런 걸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한단다. 역순행적 구성이요? 역순행적 구성이란 시간의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 회상으로 갔다가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시간의 순서를 거슬러 가는 구성이라는 것이지. 그렇군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해서 과거 회상을 통해 역순행적으로 구성했다. 이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이 작품 속의 중심 갈등 양상을 좀 살펴본다면 점수는 나에게 굉장히 호감이 있어요.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데 내가 점순의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화가 난 거고요. 나는 점순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저 기집애가. 자신을 괴롭힌다고만 생각해서 화가 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좀 재미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의 전개가 되고 있고요. 나와 점순의 성격을 좀 비교해 보면 나는 소작인의 아들이고 점순은 마름집 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항상 혹시나 점순이가 계층상은 더 위니까 이 소심하고 내성적이에요. 반면 점수는 적극적이고 굉장히 외향적인 그런 성격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작품에서 주요 소재가 감자와 동백꽃, 닭싸움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작품 속의 감자는요. 나에 대한 점순의 관심, 호감을 보여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갈등의 또 계기가 되죠. 오, 왜 갈등의 계기가 되죠? 점순이 나름 생각해서 나에게 어 가져다 준 건데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지 거기에서 점순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 이후로부터 나를 못 살게 굴게 되는 거지 닭싸움을 통해서.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감자는 나에 대한 점순의 관심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갈등의 계기도 된다. 이 얘기네요. 그렇지. 두 번째 닭싸움이라는 소재는 점순과 나의 갈등을 보여주면서 또 화해의 계기도 되는 거지. 어? 갈등의 계기인데 화해도 된다고요? 좀 이해 안 되는데요? 이야기 구정을 잘 생각해 봐. 처음에는 이 닭싸움 때문에 나와 점순이 갈등을 하게 되지만 내가 점순의 수탉을 때려 죽이면서 굉장히 갈등이 극에 달했다가 점순이가 너 이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 내 안 이를 테니? 이러면서 그 갈등이 화해의 계기가 또 되게 되는 거지. 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백꽃은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데 향토적이고 토속적이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지. 나와 점순 사이에 생겨난 사랑의 감정을 바로 아주 감각적으로 잘 표현한 그런 소재다라고 할 수 있는 거란다. 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가볍게 김유정의 동백꽃이란 작품 정리해봤고요. 자, 이 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팝 퀴즈. 오, 팝 퀴즈 시간이군요. 자, OX로나 단답형으로 답을 해주게 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자. 네. 1번 문제입니다. 김유정의 동백꽃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주세요. 자, 김유정의 동백꽃은 과거 회상 장면이 삽입된 역순행적 구성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 방금 설명 들었으니까 정답은 딩동댕 오라고요. 그렇지. 자, 정답은 O라고 할 수 있어.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김유정의 동백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점순의 심리까지도 서술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인 나의 심리는 서술 가능하지만 상대의 심리는 서술할 수 없잖아요. 그냥 뭐 겉으로 나타나는 대화나 외양면 정도만 묘사할 수 있으니까 DX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X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작품 속, 김유정의 동백꽃의 작품 속 굵은 감자 3개는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소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 정답은 딩동댕 오예요. 감자를 점순이가 가져다 줬는데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게 돼서 그 다음부터 점순이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나를 괴롭히게 되니까 갈등의 계기가 원인이 된다. 맞아요. 그렇지. 아주 잘 대답해 줬어.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작품의 중심 소재이면서 단답형 문제예요. 중심 소재이면서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하며 청춘 남녀의 풋풋한 사랑의 시작을 상징하는 소재가 무엇인지 3글자로 답하세요. 세 글자요. 중심 소재. 뭐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한 동백꽃 아닌가요? 그렇지. 동백꽃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 작품 속의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청춘 남녀의 풋풋한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소재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마지막 장면에서 점순이 나의 등을 떠밀면서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둥글둥글 구르는 그곳이 바로 동백꽃 핀 동상이었지.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나는 알싸한 그 향긋한 냄새에 땅이 꺼지도 고만 정신이 아찔하였다 이런 표현을 통해 후각적인 이미지나 또 시각도 활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청춘 남녀의 풋풋한 사랑을 잘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군요. 짧지만 아주 알찬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물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아주 한도 없겠지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작품 중심적인 줄거리와 또 중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팝퀴즈까지 풀어봤으니까요.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틀린 문제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복습이 필수예요. 꼭 복습하세요. 여러분 다음 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